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랑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올해 9월이 하나의 단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9월 달에 예정된 일정들 그리고 김정상 교수님의 인터뷰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지켜보면서 오늘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9월 5일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에 개최를 하는데 이제 회사의 경영팀이 회사의 비전, 전략, 기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오버뷰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5시간 반이나 잡혔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긴 한데 이게 라이브로 송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10시부터 켜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번역도 하고 중간중간에 분석도 드리면서 같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잡았다는 거는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 19일 화요일 밤 10시에 유튜브 게시판이나 카톡에 저랑 같이 계신 분들은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보면서 분석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잡힌 일정이 3개가 있어요. 9월 11일에 공동 설립자 김정상 CTO와 크리스 먼로 교수님 수석 과학자 한국 방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1일에 한국에서 강연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어딘가를 이동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뭔가 한국에서 열리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이제 한국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도 많이 할 예정이고 지금 기술력이 많이 뒤쳐져 있으니까 아이온큐랑 뭔가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9월 19일에 방금 말씀드린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는데 무려 5시간 반이나 한다는 거는 할 얘기가 많다라는 얘기고 또 9월 27일에 QWC 있다고 말씀드렸죠. 퀀텀 월드 컨그레스. 그래서 여기서 아이온큐가 CEO인 피터 챕맨 사장님, CTO인 김정선 교수님 두 분이 다 참석하는데 외부 행사 이렇게 두 분이 참석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중대한 업데이트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연달아서 보면은 우리가 올해 9월 하반기가 아이온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기대로는 9월 달에 이제 35AQ 수준이 이게 원래 내년 목표였는데 이게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이온 트랩의 최대 약점이 큐비트 숫자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온큐는 이 QPU들을 광학적인 방법으로 연결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을 시연을 했었고요. 이걸 상업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지나가는 뉴스에서 이것의 시제품이 2023년 안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뭐 여담으로 얘기하다가 기자가 비밀인지 모르고 내보냈다가 삭제를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QPU들이 연결된 이온 트랩의 최대 약점인 큐비트 확장이 어렵다는 면이 해결된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해서 올해 9월 하반기가 큰 변곡점이 돼서 주가가 좀 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기반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아이온큐를 지속적으로 봐온 저의 하나의 생각으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온큐의 공동 창립자이자 CTO인 김정상 교수님 인터뷰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9월 5일에 아이온큐가 생성형 AI를 통해 양자위를 목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생성형 AI는 입력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훈련을 해서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유관된 답변 또는 유관된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답변을 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I가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챗GPT에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다 생성형 AI입니다.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이온큐가 최근 생성형 AI 전문 업체인 자파타 컴퓨팅과 함께 전략적인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 컴퓨터에서의 산업용 생성형 AI 기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아는 소식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김정선 교수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엔터 퀀텀이라는 매체에서. 생성형 AI가 양자와 함께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아이온큐와 자파타의 협력에 어떤 배경이 있냐? 대답은 김정선 교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온큐는 자파타와 함께 협력을 해왔고 양자 생성형 모델인 양자 생성형 뭐 GAN 간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AI를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0부터 9까지 손글씨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게 무슨 숫자냐 이런 걸 물어봐서 대답하는 이런 초기적인 분류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손 글씨를 기반으로 양자, 클래식, 양자 고전 방식을 합친 알고리즘을 통해 또 다른 고해상도 손글씨 이미지를 생성할 수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분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방향까지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자파타가 최근에는 약물 발견을 하기 위한 이 생성형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 논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의 후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통해 아이온큐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제약적인 면에서. 그래서 매우 초기 제너레이티브 이 생성형 모델이 훨씬 더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온큐와 이 자파타가 알게 됐고 그래서 좀 더 고급 기기를 사용해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기본적인 걸 하다가 좀 더 확장을 하고 좀 더 확장을 하고 응용이 계속 붙으면서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 AI, 머신러닝, 뭐 생성형 AI 이런 데 쓰이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여기서 양자 우위를 제일 먼저 나타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양자 우위는 슈퍼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를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개별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는 제약 분야에서 뭐가 있냐? 이 생성형 AI와 양자가 협력을 했을 때 여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미지, 언어 또는 텍스트와 같은 후보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양자 초기에는 큰 데이터를 쓴다는 게 아니다. 아직 그거를 처리할 능력도 안 되고 기술이 그 정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진정한 이점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없을 때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그리고 지금의 컴퓨터 비교를 하면은 기존의 지금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좋은 대답을 주는데 양자 컴퓨터로는 현재는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고전 컴퓨터가 데이터가 없어서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들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결과를 내도 고전 컴퓨터는 뭐 1000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뭐 양자 컴퓨터는 10번의 훈련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뭐 100배, 1000배가 차이 난다고 했는데 그만큼 적은 데이터로도 양자 컴퓨터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직 양자 컴퓨터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답을 내고자 할 때 데이터가 부족해서 고전 컴퓨터가 못 내면 그걸 양자 컴퓨터는 데이터가 적어도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생성형 AI에 쓰려고 한다. 그리고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제약 분야라는 거죠. 신약 개발. 그러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분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모델이 이런 분야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는 원래 있던 데이터를 복제해서 쓰는 모델, 그리고 양자 컴퓨터로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영역을 활용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자 우위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냐? 물론이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고전 컴퓨터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분야는 이제 팩토링이라고 하죠. 인수분해 문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암호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소인수분해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또는 데이터 부족으로 고전 컴퓨터로는 답을 낼 수 없거나 고전적인 지금 우리가 쓰는 해결책이 제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자가 답을 낼 수 있는 곳에서도 양자 우위를 찾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이런 데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 어쨌거나 고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상황은 고전 컴퓨터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왜 사용하냐? 고전적으로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생성형 AI고 제약 분야와 협력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아이온큐가 1년 뒤에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양자를 통해 명확한 이점을 보일 수 있는 실제 응용 분야를 찾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이 돼야 사람들이 살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자 컴퓨터들을 개발해야 되고 고전적인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찾은 생성형 AI 제약 분야 이 로드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응용 프로그램,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좋은 양자 컴퓨터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합쳐졌을 때 흥미로운 발견이 될 거다. 돈이 되는 발견이 되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일단 이전부터 아이온큐 CEO 피터체프맨 사장님은 불과 1년 전부터 양자 챗 GPT
순간이 2년 안에 올 거다라고 했고, 그 근거는 양자 컴퓨터가 머신러닝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AI, 생성형 AI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두 개 소식이 별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아이온큐가 목표로 하는, 원래 내년 목표였던 35AQ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QPU가 연결된 상태로 나와서 머신러닝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이게 이제 자파타와 함께하는 연구 결과에서 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파타 AI와 협력으로 양자 컴퓨터를 통한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니고 합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9월 11일, 19일, 27일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전에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핵심 임원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나올 거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아이온큐의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총평은 아이온큐는 항상 뱉은 말을 잘 지켜왔고 재무적, 기술적 목표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주주, 즉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가 잘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이 되는 거는 장기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부가 있어야 되겠죠. 잊으실만 하면 제가 가져오죠. 아이온큐의 기술적 로드맵입니다. 현재 29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까지 왔고, 원래 내년 목표가 35 AQ인데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다. 근데 이게 지금 9월 달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저번 어닝콜에서 64 EQ 수준은 2025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2라는 주석을 보시면은 오류 수정이 들어갑니다.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은 양자 컴퓨터의 치명적인 단점인 오류율이 극복이 된다는 거고, 이게 진짜 2025년에 일어나게 된다면 뭐 구글이나 IBM은 2030년 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2025년에 나온다. 그러면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올해 9월,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는 2025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보고 우리가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투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토닉 인터커넥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온 트랩이라는 기술을 아이온큐가 쓰고 있죠. 근데 이것의 치명적인 단점은 한 칩 안에 넣을 수 있는 큐비트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들을 이 광섬유로, 그리고 이 광학적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를 포토닉 인터커넥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양자 컴퓨터로 행동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나오면 이온 트랩이 이제 초전도체 방식, 구글이나 IBM이 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또 큰 이점이 되는데요. 이 시제품이 아마 올해 9월에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9월 달이 지나면서 각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같이 또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올해 9월이 하나의 단기 변곡점인 이유, 그리고 예정된 일정들을 통해, 그리고 자파타와의 협업을 이제 김정상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에 통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라는 멤버십에서 아이온큐 외에도 제가 보는 뭐 미장, 시황, 제가 유망하게 보는 시장이나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매일 공부하면서 얻는 재테크 마인드 세팅, 뭐 인사이트들 나눠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